지금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들고 언제 집행하느냐, 네. 뭐 이 시점을 좀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6일이 기한이다 보니까 그 전에 좀 이뤄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영장에 좀 적시된 내용 중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네. 이게 뭐 영장을 집행할 때는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기관의 책임자의 어떤 허락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를 좀 없애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 허락 없이는 뭐 막을 수 없다, 뭐 이 조항을 좀 없애겠다라는 것 같아요. 네. 좀 원활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넣은 것 같은데 영장에 이런 걸 넣는 건 좀 이례적인 거죠? 저는 처음 봅니다. 이게 네. 지금 영장에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법을 창조한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백한 입법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요. 형사소송법 그 규정은 이런 취지입니다.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시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특정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거기를 온데 다 뒤지고 다니면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보안이라든지 안보 같은 것들이 다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회를 압수수색할 때도 국회의장의 승인 없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군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과 지금 적대관계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규정들을 둬서 안보를 중시해 놓은 것인데 이거를 개별 판사별로 판단해서 영장에 본인이 적어서 이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럼 앞으로 국회도 마음대로 압수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국회의장은 그 국회에 압수수색이 오면 본인이 고심해서 이거를 어느 범위까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를 다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한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영장 전담 판사는 공수처에서도 이 규정이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는 한 집행이 좀 어렵다는 걸 본인들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있던 규정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례적으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의심받는 겁니다. 왜 중앙지법에 안 하고 서부지법에 했을까? 영장을 네. 청구했어부터 시작해서 왜 영장에 이때까지 한 번도 전례가 없었는데 특정 규정을 배제한다라는 조항을 넣었을까부터 해서 그럼 그 조항을 넣는다라고 해서 판사가 한 줄 넣었다고 해서 판결 엄연히 있는 법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면 판사의 권한 입법 권한보다 우위에 서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상권 분립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있고 좀 그 규정 자체의 효력은 그 판사가 적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그 문구는 원천 무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사 절차에 좀 협조하지 않는 거 이게 좀 대통령답지 않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만 공수처라든지 뭐 여러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조금 논란에 빌미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네. 실제로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뭐 말씀 중에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한 거 이게 좀 발부가 용이할 걸로 보이는 지법에 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공수처가 계속 이렇게 임의로 예. 어떻게 보면은 좀 통상적인 예에 따르지 않다 보니까 자꾸 적법성 시비가 생기고 또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출범 이후부터 계속 바닥 상황이거든요. 네. 저번에 김진욱 공수처장 시절에도 그 청장과 차장 간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언론에 포착된 적이 있어요. 예. 그때도 이제 특정 영장을 넣는 데 있어서 영장을 발부받고 싶으니까 어떤 영장 전담 판사는 좀 피하고 다른 영장 전담 판사한테 좀 넣자 이런 논의를 하다가 한번 언론에 포착돼서 언론 보도가 된 적도 있거든요. 예전에 초대 공수처장 시절에도 있었던 일이군요. 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근데 그게 원래 수사기관에서 뭐 있으면 안 되겠지만 좀 관행처럼 있나요? 그런 식으로 영장 쇼핑이라고 뭐 표현하자면 그런 것 같은데. 뭐 청구하다가 개별 검사들이 개별적으로 그런 걸 좀 고려하는지는 몰라도 예.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그래도 수사기관의 장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뭔가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한다? 예. 저는 그런 걸 본 적은 없고요. 네. 그 자체로 적법 절차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 서부지방법원도 현재 중앙지방법원에다가
기소가 되고 거기서 재판이 주로 이루어질 거고 수사도 주로 중앙지검에 이루어졌어요. 예. 그리고 공수처가 다 수사한 다음에 서부지검으로 사건 보낼 겁니까? 아닙니다. 네. 중앙지검으로 보내야 돼요. 예. 그래야 연속성 있게 수사가 되고 그래야 진상이 정확히 규명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상 규명을 위해서도 이건 서부지법으로 보낼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번 영장만 원포인트로 서부지법에 신청을 한다? 그럼 당연히 오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왜 보냈을까라는 의문을 계속 제기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대통령은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수사에 협조라는 거는 본인의 방어권 행사랑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예. 도를 넘어서 정말 뭐 이재명 대표 재판을 예를 들면 6개월에 끝내야 되는 게 2년 2개월이나 끌었다. 1년 6개월을 질질 끌었다. 이런 거는 비판할 수 있는데 지금 사건하고 며칠이나 됐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다투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변호사도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부분에 그 지연이 더 이상의 지연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판사 쇼핑하듯이 영장을 골라서 받는다라고 하면 두고두고 시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이 우려가 되는 것이죠. 수사기관도 좀 빌미를 주지 않는 선에서 네. 좀 공정해 보이는 수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중앙지방법원에 했어야 맞죠. 그리고 했어야 맞다. 서부지법에 또 했는데 하필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장에 처음 보는 문구가 딱 박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적시된 영장을 일단 받아들게 되면 영장이 뭐 집행 전에 이렇게 좀 고지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보게 되면은 경호처 입장에서는 이게 기존의 전례에 비춰서 좀 절차상으로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막아왔던 것들이 네. 그 영장상으로만 보면은 막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상하시는 건 저도 어떨까요? 이게 전례가 없다 보니까 과연 경호처가 막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예상만 하고 있을 뿐이지 예. 사실 어떻게 할지 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영장 전담 판사가 특정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법리상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압박용으로 쓴 것이거든요. 그러면 법리에 따르지 않고 어떤 문구를 쓴다고 하는 거는 판사가 압박용 문구를 썼다. 이거는 집행에도 관여하는 거잖아요. 예. 판사는 영장에 대한 어떤 적법성만 엄격히 심사하고 영장 발부의 필요성만 심사하면 되는 것인데 집행의 과정까지 본인이 걱정을 해서 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네. 걸 넣은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영장의 집행은 그 공수처 검사의 책무입니다. 본인이 고민을 해야 되고 예. 그 영장이 발부됐으면 그 본인 책임하에 기존 규정과의 충돌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 거고 규정 충돌과 관련해서 만약에 서로 이견이 있으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변호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서 이 압수수색 영장이 부당하다라고 하면 그 항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이것은 불법이니까 이거는 영장 압수물을 돌려줘.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법의 영역에서 판단해야 될 것을 공수처 그 검사가 일방적으로 넣은 문구를 또 영장 전담 판사가 심리도 하지 않고 그 부분을 일부 넣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의 효력은 법조인들이라면 부정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거를 경호처가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밤에 전해진 소식인데 네. 대통령 관저 앞에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집회 참가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 체포도 반대하고 뭐 이런 분들이 모여 있었는데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이분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A4용지 한 장짜리인데 지금 일단 유튜브로 지금 밖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을 지켜보고 있다 뭐 이랬고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대통령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글쎄, 이분들만 보고 가겠다 이런 메시지일까요? 네, 근데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이제 해석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저도 사실
이게 사법의 영역은 사법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장애투쟁의 형식으로 뭔가 사법의 영역이 침범당하면 안 된다는 대원칙엔 저도 동의하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 재판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대규모 집회 문화가 사법부를 둘러싼다든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독려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이거는 법치주의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어서 적정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새해 첫날부터 되게 추운 날에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거기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무슨 뭐 지침이나 행동 지침을 준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인사말 정도를 하는 것은 네. 비판할 부분도 분명히 있어도 그래도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도 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위로와 감사의 표현도 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양쪽 측면을 다 균형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메시지를 받은 분들은 앞으로 더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 끝까지 싸우겠다는 표현을 또 본인들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면 마치 대통령의 어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저분들이 나서서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그게 좀 우려되는 것 같아요. 일반 국민과의 물리적 충돌은 어떤 형태로든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되고 그분들이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네. 저는 물리적 충돌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 무슨 보낸 문구 때문에 모인 분들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전례가 없다 보니까 이 집행이 만약 명백히 집행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경호권의 범위 바뀌고 그게 압수수색도 법리상 형사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예. 이제 사법의 영역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만 이거는 너무 전례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해석의 영역이 어떻게 될지 저도 그렇고 이거는 최종적인 사법부 판단 없이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예. 저는 어찌 됐든 물리적 충돌은 최대한 피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네.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